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 오늘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22도까지 오르는 데 그쳐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금 포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비구름이 맑음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대기 상층에는 예년보다 찬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한낮에도 22도 정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또 날씨가 돌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번에도 집중적인 호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종일 흐리고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물러갔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제철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경북도청의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 어제 포항 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이 환경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발표한 굴뚝자동 측정기기 TMS 측정 결과는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린앤 크린 포스코를 외쳤던 포항제철소가 4년 전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32%나 더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시민들은 제철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수증기라고 생각해왔는데 환경부 자료를 보니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용광로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했다가 올해는 코크스 제조시설에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청의 환경관리 담당자들이 포항제철소를 직접 방문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포스코에서 환경 문제가 조금씩 이제 불거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먼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관련 서류만 검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쇳물을 휘젓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진 삼제강 공장과 철광석을 쌓아두는 원료 부두 그리고 포항제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을 둘러봤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브리더 임의 개방으로 문제가 됐던 포항제철소 2고로도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포항 남구를 지역구로 둔 이재도 도의원도 현장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주민의 삶의 질이 이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환경 문제를 우리 모두가 이제는 관과 민이 이제는 같이 이 문제를 기업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제철소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느슨한 환경 규제로 인해 비난을 받아왔던 경상북도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를 전국으로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7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광양제철소에 이어 또다시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데요.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4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 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이때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운송 품목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코일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와 선박, 교량 등의 핵심 원재료로
전국 각지로 운송됐습니다. 그동안 3,796건, 4,4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했는데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정했습니다. 사전에서 작업을 해놓고 그 작업된 내역을 그대로 입찰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정보 폐쇄성이 좀 심한 분야이다 보니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CJ 대한통운에 94억 5,500만 원, 한진 86억 8,500만 원 등 총 460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매년 적정 인상률을 반영해 운송 기준가를 산정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담합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담합 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 시축이 철거를 보류해 줄 것을 국무총리 소속 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시축이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중요 시설물로 기술적 조사를 위해 장비 보존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에도 시축이 철거 보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열발전 장비 채권자인 신한캐피탈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약 19억 원에 매각했으며 외국인 기술자 6명이 장비 철거를 위해 최근 입국해 코로나19 감염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항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에 사용되어야 할 모래가 불법으로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포항시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옛 중앙초등학교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온 모래 2만 세제곱미터를 침식이 심각한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에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양빈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온 모래가 외부로 반출돼 판매됐다는 의혹이 일자 포항시는 지난 10일 공사를 중단하고 사토량을 측량하는 등 조사하고 있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유재산 불법 취득 등의 혐의로 시공사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농축산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과가 폐렴에 좋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사과 가격이 전년보다 배 이상 올랐고 쇠고기 수입이 줄면서 한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사과 2만 제곱미터 6,000평을 재배하고 있는 예천군 지보면의 한 과수원입니다. 여름 사과인 아우리가 이달 말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별하지 않은 아우리 18kg 한 상자 가격이 7, 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장품인 후지 상품도 6월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4,000원이 넘어 평년보다 34%나 높습니다. 농민들은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가을값이 원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또 가을이 없는 반면에 비쌀 것 같으니까 뭐 농사를 잘 지어 봐야 되겠죠. 이처럼 사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과 화성병에 따른 폐원으로 재배 면적이 줄었고 작황 또한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변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 논문에 의해서 폐렴이 좋다는 어떤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금 이제 소비자들께서 사과를 많이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한우 가격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한우 1kg당 지역 평균 가격은 22,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고기 수요가 늘었고 수입 소고기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 도축장이 약 한 30%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입 그 가격 자체도 오른 가격이 있고요. 한우 가격이 오르자 송아지 가격도 숫소 한 마리가 453만 원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우 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식과 사육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내 공공병상도 의료진도 태부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서 지역과 공공 분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안을 내놨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손은빈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보건소장 자리는 6개월 넘게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 공석이 됐는데 2차례 모집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본인 업무만 해도 좀 벅찬데 이제 코로나가 하는 이 변수가 생기니까 이제 의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5급 의사만 따로 한 분 또 모시려고 했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인력 확보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4명보다 적습니다. 그마저도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58명에 묶여있는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더 늘려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공공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키우는 공공의대 설립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 늘리기가 해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고 교육 과정에 문제성도 많이 생깁니다. 지역에 있는 의료 현장에 어떻게 많은 의사들을 모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거기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프라를 구축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되고.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현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교육계, 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는 25일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앞두고 포항시는 막바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마을버스가 도입되면서 코리아와이드와 금화여행에 운전직 99명을 채용하고 전기버스 60세대를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충전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시내버스는 기존 109개 노선 200대에서 119개 노선 263대로 늘고 버스 번호와 노선도 대폭 조정됩니다. 울릉군의회는 어제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닷새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재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상식 공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조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힘을 합쳐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 김모 씨와 선수 장모 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2일 경산에 위치한 김 씨와 장 씨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하고 조만간 김 씨와 장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주시청 전현직 선수 27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15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번데기 하면 누에 번데기를 생각하는데요. 수컷 벌 번데기도 식품 원료로 허가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식용 곤충은 9종으로 늘어났고 시장 규모도 올해 500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양복 농민이 벌통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꿀을 모으는 일벌이고 다소 몸집이 큰 벌이 수컷벌입니다. 이 수컷벌은 여왕벌과 짝짓기를 위해 필요하지만 짝짓기 이후에는 저장된 꿀을 축내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일은 다 일벌이 다 해요. 꿀 물어오지, 화분 물어오지, 숯벌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이 수컷벌 번데기가 고단백 식용으로 또 식품 원료로 등록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차단된 무균의 상태에서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이고 또한 그 성분들이 50%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돼 있고 고소해로 불리는 밀웜과 꽃뱅이, 장수풍뎅이 유충 등 기존 8개 식용곤충에 이번에 수컷벌이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식용곤충은
모두 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식용곤충은 2011년까지만 해도 시장조차 형성되지 않았지만 2018년 430억 원, 올해는 508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거부감이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점차 쓰임새가 확대되면서 곤충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재해 예방을 위해 2,400억 원을 들여 주요 하천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형산강 금장교 상류의 원령보 개량과 인도 전용 교량은 내년에 설치가 마무리되며 천북 신당천과 양북 대종천 등 9개 하천 정비는 오는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하천 정비가 마무리되면 상습적인 침수 피해 해소와 함께 친수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달 말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 보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FTA에 따라 돼지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폐업한 농가로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비구름이 맑음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대기 상층에는 예년보다 찬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한낮에도 22도 정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또 날씨가 돌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번에도 집중적인 호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종일 흐리고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물러갔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